부탁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울과 분노는 커진다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울과 분노. 혼자보다는 같이, 사이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면서 오늘 저희 힐링을 부탁해와 함께 기쁨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건강살롱으로 요즘 주변에 둘레길, 자전거길 많이 생겼어요. 많이들 활용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어떻게들 활용하고 계시는지 김지연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홍룡아님과 송순이님 잘 만나고 오셨나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먼저 우리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 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정 잘 지내셨어요? 네. 2021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네요.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소망이나 목표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역시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1년 이루고 싶은 소망 1위에 건강이 차지했다고 해요. 네. 마침 저희도 일부 건강살롱으로 지연님 많이 얘기 준비하셨을 텐데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서 그분들의 나름의 필살기를 살짝 엿듣고 왔습니다. 명디님 혹시 본인만의 건강 관리 비법이나 필살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하하, 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건강 관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분은 혼자서 또 한 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걸으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걷기 운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양평에 살고 계시는 홍용왕님의 이야기 먼저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60년 이상을 살면서 제가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TV나 언론에서 걷기 운동이나 모든 운동을 해라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고 운동에 일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30년간 자동차 생활만 하고 운동을 안 하고 거의 컴퓨터 책상 위에서 장시간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아져서 척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창하게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자전거 이런 거를 해볼까도 했는데 작심삼일에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작년 7월에 지인이 소개해준 걷기 운동의 얘기를 듣고 제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스마트폰 앱으로 내가 걷기 운동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운동처럼 헬멧, 자전거, 옷, 운동화 이 장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워킹화 편한 신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장 쉬운 게 걷기 운동인데 사실은 이것도 실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또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혼자 하다 보면 또 그 유지하는 방법이 좀 많이 쉽지 않을 텐데요.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화님처럼 혼자 걷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엔 주변에 친한 지인들과 함께 걷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마포에 사시는 송순이님의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걷기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동안 집콕 생활을 했었어요.
그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죠.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밖에 나가 걷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두세 명과 한강변을 산책하는 것, 그 정도였더랬죠. 이제 지금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으로는 먼저 2018년 4월 중국 캠퍼스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 25명과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근 3년간 매주 한두 차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과의 모임도 잠정 중단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누그러진 어느 날 누군가가 출발 시간과 장소, 걷기 코스를 안내한 번개 공지를 올렸어요. 예를 들면 12시 30분 시청역 1번 출구, 덕수궁 정동주의 골목길 등 산책, 또는 1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홍제천, 안산 둘레길, 신촌 산책, 이런 식의 공지를 올렸던 거죠.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친구들이 참석한다는 댓글을 답니다. 혹시 출발 시간에 못 맞추는 친구들도 그 다음 코스에서 몇 시에 합류하겠노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보통은 4명 정도가 쭉 빠지지 않고 걷고요. 많을 때는 7, 8명, 더 많을 때는 그 이상도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보통 4명을 기준으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걷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요. 보통 걸을 때는 한 서너 시간 정도 걷게 되고요. 15,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그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각자 준비해온 간식으로 즐거운 간식 타임도 갖고요. 또 일행 중에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저희들의 그 밴드에 올리면서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습니다. 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연님, 이렇게 두 분 만나고 오시면서 또 많은 좋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저는 매일은 어렵지만 이렇게 혼자 걷는 것보다는 우리 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번개팅 하듯이 만나서 같이 걸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사실 만나신 분들 모두 걷기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용화님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다이어트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사실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도리어 이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한 달에 한 1kg 정도 이렇게 살이 빠지는 그런 또 경험을 또 하셨다고 하시고, 이분이 워낙 또 척추 측만증이라는 건강 때문에 걷기를 하셨는데 말씀으로는 걷다 보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 네, 그래서 좀 자세가 좀 달라졌다는 그런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누구나 그 다이어트 다 소망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워낙 걷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이 두 분들에게 특별하게 걷기 운동하기 좋은 장소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려봤어요. 잘하셨네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걸으시는 순이님 같은 경우는 2군데 추천해 주셨는데요. 홍제천을 지나서 그 난지 생태 습지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노을공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메타 세콰이어 길이 열린다고 해요. 겨울에는 잎은 없지만 굉장히 똑바로 서 있는 그 나무들이 너무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봄과 여름에는 또 푸르름 또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곳은 한강변을 따라서 그 마포에서부터 보통 많이 출발을 하시는데 행주산성까지 걸어가시는 모양이에요. 그 길에 그 아까 얘기했던 난지 생체공원 지나는 길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특히 한강이 보이고 또 공기도 굉장히 맑고
특히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걷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분들 중에 그 홍용화 선생님은 그 워낙 사시는 곳이 양평이시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거기가 중앙경의선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한데 그 팔당부터 양평역까지 그 물소리 길이라는 곳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강을 따라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하철역보다 한 두세 정거장을 또 먼저 내리셔가지고 네, 네, 네. 예를 들어 팔당역부터 뭐 신원역까지 걸어가신다거나 그래서 그 길을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이렇게 물소리길이라는 길을 또 처음 알게 돼서 네.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건강 관리를 위한 어떤 필살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해 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참 좀처럼 이 꺾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역경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에 힘쓰시는 것을 듣고 저도 올해는 꼭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분들의 자신만의 건강 관리 필살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 노래는 홍용환 님이 걷기 운동하면서 자주 듣는 음악이라고 직접 추천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김홍철의 여행. 이번 시간에는 건강에 관련하여서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네, 영유아부터 이렇게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건강과 또 복지를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지게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럽시다. 네, 우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좀 다양해진다고 해요. 보통 초음파 검사, 특히 유방이나 폐 등 흉부나 또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의 확대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4대 중심의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암, 또 심장, 뇌혈관, 또 희귀난치 질환 이런 경우에 확진자에게 그 흉부나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확진이 아니어도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당 부위의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또 진단이 필요하다면 또 그 부분에 건강보험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범위가 넓어졌네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왜 건강보험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면제가 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결핵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또 당뇨병 그런 경우에 진찰료나 검사 비용이 면제돼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결핵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혹시 건강검진 하신 다음에 결핵이 의심되는 분들 또 진찰료라든지 또 객당 검사라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리고 결핵균 유전자 검사 이런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결핵이 다 사라진 질병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요즘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혜택을 주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좀 많이 확장된다는 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귀 질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68개 정도의 희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희귀 질환뿐만 아니고 아토피성 피부염, 특히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산정 특례 대상이 확대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또 앓고 계시는 분인 경우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좀 낮아지고요. 또 의료비 부담도 많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민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사실 제가 작년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서둘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1월 달에
빨리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나라에서 또 해주는 기회인데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국민건강검진 제도 관련돼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영유아 네. 건강검진이 좀 확대가 된다고 해요. 아, 기존에는 생후 4개월부터 적용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후 14일, 2주부터죠. 네네. 14일부터 35일까지 이 부분을 특별히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충분하게 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아유,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아픈 아기들 이렇게 또 빨리 혜택을 주시니까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요즘 또 코로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 블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가 많잖아요. 네. 그런 변화에서 오는 우울감 또는 무기력증 이런 거 아닐까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중에 특히 국민건강검진 제도에서 우울증 검사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그동안 사실 우울증 검사가 20세, 30세, 또 40세, 50세, 70세까지 딱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20대부터 70세까지 각 연령대에서 딱 한 번씩 우울증 관련된 검사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게끔 또 그 방법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20세, 30세 딱 그 정해진 그 나이에만 한 번 받을 수 있었다 보니까 그 나이를 놓치게 되면 사실 우울증 검사를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네, 네, 그런 네.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 연령대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 번 정도는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충분하게 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우울증 검사한 이후에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또 방문을 해 보시거나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라는 게 있대요. 전화번호 1577-0199 1577-0199 여기에 또 연락하시면 또 충분한 상담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건 좋은 아주 유익한 정보네요. 사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코로나 블루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검사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 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뀌어지게 되는 보건복지부 정책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사실 이빨 또 이렇게 치아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또 관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치과 주치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12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사업 공모를 하고 또 3개의 지역을 신청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 아하. 또 세종특별자치시가 네, 선정이 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3년간 6개월마다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치과 치료라는 게 어떤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구강 위생 검사라든지 또 칫솔질 교육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제 뭐 불소 도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에 관련된 또 정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도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광주 또 세종 그러네요. 좀 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번에 잘 실시가 돼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지역이 많이 좀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 지연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 한 곡 더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이번 시간에는 저희 힐링을 부탁해 문화살롱으로 문혜리 이영민님 모시고 많은 드라마와 영화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추억이 담긴 멋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마음에 남는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추천 하나 부탁드려요. 네, 저는 2018년도에 TVN에서 방영했던 김은숙 작가의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병헌, 김태리, 유연석, 김민정, 변요한 등이 주인공인 드라마였죠. 네. 참 유명했죠. 저도 쭉 보진 못했어요. 가끔씩 보았는데 이 드라마를 추천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미스터 션샤인은 그때 바쁜 일상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렇게 보았던 드라마였는데요. 영상과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요즘에 왠지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장장 24회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했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에 보았던 드라마를 또다시 보기는 처음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망각을 한다잖아요. 저도 역시 많은 장면을 잊어버렸는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았답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배경은? 네. 1050년대 중반에 외국 침략의 고통을 당한 암울했던 우리 이야기인데요. 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의병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신분의 차이가 매우 심했죠.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외침에 흔들리는 조선말을 배경으로 합니다. 네. 그럼 이 드라마에서 특히 감동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러한 혼란기에 신분과 외침에서 오는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 그러면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고 목숨 내걸고 싸웠던 우리 민족 이야기를 다시 보았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었으면은 같은 아픔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내가 노비로 태어났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사람도 아닌 짐승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또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네. 그런 속에서도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싸웠던 계급을 초월한 사람들의 우정과 애국심. 그래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참 시대적으로 아픈 그런 추억이 많이 있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제가 알기에 우리 에리님은 사진과 영상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드라마 촬영 장소랄지 뭐 특히 그런 알려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네, 이 드라마는 스토리와 더불어서 영상의 아름다움은 참 감탄을 자아나게 했어요. 카메라의 광각과 표준 또 망원 등 렌즈의 화각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드라마의 전개와 더불어 사람들의 심리와 함께 아름다운 배경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장소와 유서 깊은 장소를 선정했는데요. 부산, 경주, 대구, 안동, 합천, 또 부안, 청주, 전주, 강화, 곡성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여러 군데에서 촬영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동거리만 무려 4만 킬로여가 되었답니다. 특히 1950년대 중반 배경을 촬영한 션샤인 밴드의 세트장, 또 주인공 유진 부모가 죽임을 당하던 김판서의 집인 최참반댁, 어린 시절 도망 다니던 숲길의 경주 배동 삼릉, 그리고 또 미국 공간지 촬영의 운모의 집, 또 주인공 고혜신의 집인 함양 일두고택, 그리고 대지주 김희성의 부모가 살던 집인 학인당,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두 사람이 러브를 하기로 처음에 약속했던 만유정 등이 있는데요.
저도 그 장소에 가서 촬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이런 곳들을 여행 삼아서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얻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면은 저는 그 장소를 한 번씩 찾아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또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린님의 그 미스터 션샤인을 들으면서 저도 가끔씩 보았지만, 그때 그 명장면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럼 미스터 션샤인을 정리하면서 추천 음악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미스터 선샤인의 OST는 여러 곡이 있는데요. 저는 백지영 씨가 부른 See You Again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음악 나가겠습니다. 백지영의 See You Again. 네, 드라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영미 님이 추억에 담긴 영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줄 영화는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명디제이님 시네마 천국 영화 보셨나요? 그럼요. 아주 감동이죠. 네, 너무너무 감동이죠. 그 영화를 만드셨던 이탈리아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님의 1998년도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월드컵 때 개봉을 했었는데요. 작년 1월 1일 22년 만에 4K 디지털 리마스터링해서 재개봉되었던 영화거든요. 4K 디지털 리마스터링? 제가 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혹시 리메이크 같은 건가요? 리메이크랑 같은 건데요. 오래된 영화들은 원본이 손상이 되거나 좀 화질이 나빠지거나 하잖아요, 그죠? 네네.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되었던 영화를 이제 디지털로 복원을 하면서요, 화면과 음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나 돌아갈래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우리나라 영화 박하사탕 아시죠? 네네. 예. 그 박하사탕도 2018년도에 리마스터링 하여서 재개봉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기술적인 걸로 살짝 새길로 빠지긴 했는데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영화는 장르가 드라마, 판타지,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음악 예술 영화인 것 같아요. 57회 골든글러브 음악상을 시상했고요. 음악 영화의 대부인 엔니오 모리꼬네 님이 음악 감독을 맡으셨거든요. 그 DJ님도 엔니오 모리꼬네 혹시 아시죠? 그렇죠. 얼마 전에 타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7월에 타계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어릴 때 누구나 다 아는 석양의 무법자, 그 타이틀 음악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장면이 막 떠오르는 듯 합니다. 네, 그죠. 저도 이 음악 막 시그널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이렇게 뛰거든요. 네. 빠라바라밤 와와와 빠라바라밤 와와와 그죠. 예. 이 음악 되게 이제 유명한 음악인데 이 음악을 또 영화 음악 감독을 하셨고요. 또 유명한 미션의 가브리엘 오보에 또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시네마 천국 등 500편이 넘는 영화에 참여하셨던 거장 중에 거장이시죠. 그러네요. 예. 정말 거장이십니다. 네네네. 엔니오 모리꼬네님은 로마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1928년생이신데 이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작업을 했다면 아카데미에서 수없는 상을 받으셨을 건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가 너무너무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음악 감독님께 공로상을 딱 한 번 수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1900년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버지니아호 배에서 태어난
한 천재 피아니스트의 얘기인데요. 평생 배에서만 살아온 1900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에 대한 얘기고요. 이 영화의 원제목이 The Legend of 1900이거든요. 예, 원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00년대 미국이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미션, 시네마 천국, 원스 오픈 아 타임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설레네요. 그중에 이 피아니스트의 전설을 추천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요즘 워낙 좀비물, 호러물,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물론 저도 블록버스터 좋아하긴 합니다만 깨고 부수고 날아다니고 그런 영화들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한데요. 이상하게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DJ님은 최근에 보신 영화 있으세요? 네, 저도 좀 아날로그형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휴 중에 네네. 여러 편의 영화를 보았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임순례 감독 아시죠? 한국. 네네네네. 네, 그분의 리틀 포레스트가 예. 생각이 나네요.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예, 그렇죠. 힐링되는 영화죠. 네네. 리틀 포레스트. 예. 특히 김태리 네, 배우 맞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네. 배우가 앞 시간에 지금 문혜리 선생님하고 맞아요. 말씀하셨던 네. 미스 선샤인에도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이번에도 또 승리호라는 영화로 송중기랑 최근에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영화도 혹시 아니요, 보셨나요? 아직 예. 못 봤습니다. 걔는 네. SF 약간 블록버스터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예, 나름 네. 한국 영화에서 블록버스터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라고 할 만큼 괜찮은 영화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네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된 동기는요. 저는 업무상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스타워즈 시리즈라든가 마블, DC 코믹스 이런 시리즈 안 본 게 거의 없고요. 최근에는 원더우먼 새 버전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네. 이걸 다 섭렵을 했는데요. 볼 때는 시원하고 짜릿하고 한데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가슴이 뭉클하거나 따뜻해지는 영화라든가 음악만 들어도 영상이 떠올라서 뭔가 아련해지는 그런 영화 또는 한 편의 영화로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서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영화 그런 영화가 전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네. 특히 요즘은 미디어에서 또는 서적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뭔가가 되라고 사람들 자꾸만 푸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1900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을 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인공을 보면서 꼭 뭐가 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안 되면 좌절하고 세상 끄끈한 것처럼 우울해하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물론 결말은 조금 많이 안타깝고요. 아쉬운 면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삶에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쉬워도 자기가 만족하고 사는 동안 즐거웠다면 그게 또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이렇게 영미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정말 저도 한번 사실 이 영화 제가 못 봤거든요. 네네네. 네, 빨리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이 영화를 오늘 오기 전에 어제 밤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거는 2020년 1월 달에 서울에서는 이 영화가 다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꼭 보고 싶었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내려갔는데 마침 딱 영화관 한 곳에서 네네. 예,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요.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한번 보자 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이 영화 설명도 해드릴 겸 해서 어제 같이 가족들과 같이 봤는데 정말 뿌듯했던 게 저희 이제 딸아이가 끝나고 난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무너무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시고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정말 좋은 영화는 이렇게
추천해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정말 좋은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어떤 영화 한 편을 또 소개해 주셔서 아,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특히 그 재미있는 요소나 또 이렇게 보면서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네네. 이 영화에서 재미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면으로도 명장면은 1900와 재즈 장시자 젤리 롤 모턴의 피아노 배틀이 있거든요. 아하. 예, 정말 어마어마한 악권인 씬인데요. 네네.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두 배우가 매일같이 혹독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우들의 영화 속 피아노 연주와 트럼펫 연주는요. 실제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질 다프타와 전설적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치치 산투치가 환상적인 명연주를 깔아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뭐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연주를 이렇게 안방에서 예, 그 저렴한 비용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행운이 아닐까 싶거든요. 디제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비용도 정말 안 들이고 뭐 감동 또 음악에 대한 감동 이렇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 특히 그 감동받은 부분 어떤 씬일까요? 장면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장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영화가요. 보통 보면 약간 예술 영화 하면 좀 지겹고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코 지루하지도 않고 이렇게 재미없지도 않고 음악적으로도 너무 풍성하고 볼씬도 많은데요. 특히 제가 감동받은 씬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DJ님께도 그렇고 저희 청취자님들께도 그렇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과 관련이 있는 씬이에요. 뭐 감동도 감동이고요. 너무 짜릿하기도 하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뭐 그 음악을 딱 들으면 머리에서 이렇게 그 음악이 떠나지 않으면서 스르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씬이거든요. 이게 어떤 씬이냐면요. 그 폭풍이 몰아치는 날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럼 보통 폭풍 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일반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트럼펫 연주자 맥스 툰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영화의 화자인데 이 친구가 그 배멀미로 막 고생을 하고 막 심하게 흔들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주인공인 1900가 피아노 의자 옆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해요. 정말 무슨 미친 소리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여유롭게 이 주인공이 앉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의아하면서 주인공 옆자리에 앉게 돼요. 진짜 비틀비틀 흔들리면서 겨우겨우 앉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환타지가 펼쳐져요. 멋진 경험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0는 어릴 때부터 배에서 태어나서 네네. 배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날을 수없이 많이 겪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적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때의 감성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듯이 뭐 흐트러지는 주변 사물들과 다르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피아노와 함께 이 연주를 하거든요. 그 연주곡이 왈츠예요, 왈츠. 아하, 예. 예. 근데 그 왈츠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폭풍의 뭐 두려움도 뭐 배멀미도 모두 잊게 만들어 주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네. 예.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곡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음악이거든요. 네, 어떤 음악인가요? 예. 제목은 매직 왈츠예요. 아하. 매직 왈츠. 신기하죠. 네. 저는 매직. 이거 볼 때 크레이지 왈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목을. 근데 이거를 매직 왈츠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술 같은 예, 진짜 춤인가요? 진짜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정말
마술 같은 왈츠예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보시고 그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이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문화 소식 여러분들 가지고 찾아뵐 건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영화뿐만 아니라 뭐 전시라든가 미술 전시라든가 아니면 뭐 뮤지컬,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을 청취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서 가져올 생각이에요. 청취자님들 이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이 코너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문혜리님과 이영미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모든 일들에 마음이 함께하는 나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그럼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에 나왔던 매직 왈츠 들으면서 끝인사 하겠습니다.